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월요일 시장은 반등치고는 참 행복한 그런 반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요즘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야지 좋죠. 그래서 상당히 오늘 안정감을 찾았다. 특히 내용 면에서 기관이 그동안에 진짜 끝을 모르게 팔았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양대 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오늘 시장이 되게 그 소극적인 시장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은 기관이 좀 매수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29% 올랐고 코스닥은 무려 3.42%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주말에 미국 시장이 잘 끝났잖아요. 3대 지수가. 특히 이제 나스닥은 2.2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우리는 좀 오늘 시장을 비교적 안정감 있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수급상에서 매도 이슈가 없어요. 이렇다 할 매도 이슈가 사라진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시장과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장보다는 그냥 스킵해도 되는 시장, 중간에 낀 시장, 그 뒤에 긴 연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어떤 한쪽 사이드의 정확한 자기 의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재미난 거는 뭐냐면 선물을 보면 기관이 현선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관은 선물 종가 무렵까지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1728억을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쭉 매수 사이드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갑자기 선물 종가 무렵에 매도 사이드로 바뀌면서 1170억 이상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 선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선물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그 브런치 카페에서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콘텐코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요즘은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선물이 현물보다 더 낮아지는 백오데이션 상태가 있었는데 오늘 그게 뒤집혔어요. 약간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관은 현선물 매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제가 왜 한시적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좀 봐야지 알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도 주체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봤다. 물론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들도 코스피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197억 그러니까 한 1,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물렸다가 아주 진저리가 나서 털어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떨어졌을 때 사갖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익 시현을 하는 또 외국인들도 그 전에 샀던 것들 오늘 이익 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주도주로서 그 움직임에 신경을 무척 많이 썼던 언택이나 2차 전지에서 BBIG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오르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BBIG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못 보였는데 오늘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였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가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카카오를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카카오 같은 언택을 폄하하는 분들은 이게 뭐 도메스틱 쪽 장사다, 글로벌한 그 장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카카오는 앞으로 계속해서 계열사들에 대한 IPO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카카오를 좀 주의 깊게 보자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 물론 이제 오늘 뭐 반등했다고 계속 가는 거는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은 이제 후에 드리겠지만, 좀 붙임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 또 좋은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8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빠진 거에 비하면 오늘 상승폭은 그래도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다.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간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추석 전에 시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해서 자금들이 몰리잖아요. 그 자금들이 다 나가지 않거든요. 일부 이제 남아 있을 때 또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효과를 촉발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되게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은 이제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나 드리는데, 나녹스 있죠? 이스라엘 업체인데 그 엑스레이인데 방사선이 없는 엑스레이,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나녹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성악개미 중에서 이거 사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65불 막 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빨리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게 이제 니콜라 등등 이게 미국 나스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진위성을 따지는 게 요새 이제 뭐 트렌드가 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세게 오르는 데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닷컴 버블 때 경험했듯이 그 중에는 아닌 것도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내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니콜라가 지금 이제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저기 그냥 베껴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기다. 막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결론이 나와야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나녹스도 지금 이제 그와 유사한 거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그 집단 소송이 청구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절차에 따라서 진위 여부 이렇게 하고, 또 나녹스 측에서도 답변할 거 답변하고, 그 답변이 뭐 일리가 있으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닌 게 되죠. 니콜라처럼 이제 고생 좀 하고 뭐 그러죠. 근데 뭐 하여튼 지난 금요일 날 이게 한 4.7% 정도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지다가. 그래서 지금은 한 28불 48센트 정도 종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이제 매일 뭐 finbiz.com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그 나녹스 NNOX니까 그 나녹스를 그 위쪽에서 일부러 쳐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 새로운 뉴스도 업데이트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녹스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매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걸 중요하게 봤던 거는 SK텔레콤 아니에요. SK텔레콤이 이제 여기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 나녹스 측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실현이 되고 진짜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진짜 이게 경청동지할 일이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의료 산업에 엄청난 그 혁명을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아는 MRI나 그 CT 같은 거가 막 몇십억 하잖아요. 이걸 거의 뭐 천몇백만 원에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계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에 이거를 다 그냥 렌트를 준답니다. 저기 정수기처럼 그 렌트를 주고 그 대신에 그 찍은 영상을 전부 받아서 그걸 판독하고 AI 기능을 이제 넣어서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질병에 대한 사전적 상당한 데이터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정보 전달 체계나 이런 거를 이제 SKT가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여러분도 뭐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SKT가 이 문제가 되면 이게 충격을 받느냐? 근데 이제 SKT는 여러분 아시지만 SKT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녹스 때문에 SKT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녹스 문제가 사실이다로 판명이 돼서 나녹스가 코스닥에서 주가가 잘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SK텔레콤 좋죠. 더해서 좋죠. 그렇지만 SK텔레콤은 지금 자체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뭐 자율주행에도 한쪽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가 그 좀 눈여겨볼 종목이다. 이래서 이게 뭐 한 달 반? 네, 거의 그 두 달? 그 정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좀 우리가 노려보자.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팔아버리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보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노스 문제가 SKT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장이 또 태풍권으로 들어갔는데 그 태풍권이 뭐 어떤 태풍이냐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코스피 시장 상장이에요. 이건 다이렉트 코스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 그래서 이게 10월 5일, 6일 이제 양일간 이제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근데 지난 그 24, 25일 날 기관 수요 예측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무려 1100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SK 바이오팜이 835대 1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고 얼마 전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조금 낮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13만 5천 원. 그러면 이게 따상 만약에 뭐 몇 주 받을지 뭐 이 비율 보니까 몇 주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받았을 때 첫날 더블이 되고 따에 상이 가면 이게 35만 천 원인가 그래요. 35만 천 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가총액이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30위권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요 3사 있죠? SM, JYP, YG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져요. 이 한 회사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 눈에 이제 이게 띄기 시작했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오늘 그쪽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CMA 같은 그 저축성 곧 청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에 62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게 일주일 사이에 1조가 늘었대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는 이것도 상당한 이벤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대개 이제 이렇게 청약 자금이 들어오면 환불날 이게 다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때 그때 시장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떠나느냐 이런 게 결정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일
내일은 뭐 오늘 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안정감을 주면서 끝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8일을 연속해서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났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조정 끝났으면 빨리 사야지. 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직 조정은 안 끝났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마가 지는데 장마 중에도 가끔씩 이렇게 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장마 중에 가끔 햇살이 쫙 이렇게 비쳤다고 그래서 이제 장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장마도 그렇지만 장마 내내 비만 오는 것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하루씩 이틀씩 이렇게 햇빛도 쬐고 이러면 좋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조정권이 진행되면서 조정기 안에 이렇게 조금 괜찮은 반등이 나와주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아직 장마는 끝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let it be. 그냥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 시장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자. 적어도 추석 연휴는 우리가 그냥 넘겨보자.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추석 연휴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일도 편안하게 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고 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만약에 이게 사야 되는 거라면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이제 제가 보냐면 수급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뭐 암만 좋다 그래도 물량이 쏟아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관이 계속해서 팔아야 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급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다. 이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오늘 하루 기관이 사줬다고 그래서 기관이 이제 그 기나긴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인데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거기서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이즈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뭐 들쭉날쭉하고 계속 그런 현상을 보여줄 거고 우리는 이제 새벽에 눈 비고 일어나서 미국 시장 결과를 보면서 또 우리 시장도 쫓아서 들쭉날쭉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선거는 뭐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대법관 임명 문제가 이제 우선 첫 번째 불거진 문제잖아요. 베럿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뭐 하여튼 그 대법관을 트럼프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극보수래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제 뭐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법까지 끌고 가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되게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계속 연속돼서 일어날 개연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짚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문제예요. 이 코로나19가 뭐 해외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확진자 수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석 연휴 때 뭐 고향에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뭐 그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가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 코로나19의 그 확산 추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이제 10월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문제인데 국내의 기관 투자가의 매도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 뭐 매수 사이드에 쓰긴 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끝나고 이제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니다.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브런치 카페도 토요일 날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하고 한 금요일쯤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하나 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다 얘기 안 했는데 왜 기관이 이걸 팔을 수밖에 없냐. 이거 우리가 기관 막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댓글에다 이런 개관 막 이러면서 이제 판다고 막 이제 그러시는데 그렇죠. 안 팔면 좋은데 파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인데 조금 이유가 주식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데 이게 백오데이션 상태니까 현물 때리고 선물 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한 금요일쯤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그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 기관들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좀 계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시장을 보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제가 보기에 국내 기관의 이 수급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추석 연휴 지나고 우리가 10월 중순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실적 나오는 그 시장까지 이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 시장을 조정권으로 암만 빨라도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고 난 어차피 이거 뭐 길게 내년까지 갖고 갈 거니까 난 걱정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좋은 종목 사시면 돼요. 좋은 종목이라는 건 수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소신이나 자신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막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주식 시장은 제가 말씀드려요. 바보 게임이라고. 누가 더 바보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2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적어도 20만 원보다 비싸게 내 주식을 사갈 바보는 이 시장 안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보다 바보를 찾는 게임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사는 종목에 대한 소신이나 자신이 없이 그냥 어디서 귀로 들어서 누가 보니까 뭐 이거 더블 냈어. 야 그리고 야 BBI지 그런 거 하지 마. 여기 이 종목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갔다 하면 죽인다. 뭐 그런 종목 있어요. 최근에 몇백 프로 오른 종목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꼽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바보가 안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덴마크 철학가,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바보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이게 진실이 아닌 거를 믿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게 요새 말로 어떤 종목인가 진짜 이게 괜찮은 종목이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괜찮은가 그걸 믿어야지. 그렇지 않은 걸 믿으면 그 진실이 아닌 걸 믿는 거니까 그게 바보가 되는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진실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장성도 있고 실적이 좋은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얘는 아니고 이 듣보자 변두리 주식 얘가 튀면 많이 간다니까 난 이걸 믿겠어.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변두리 주식이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가는데 떨어질 때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올랐으니까. 좀 약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재료날 여지가 없어요. 첫째, 실적이 있냐. 두 번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냐. 그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 정리해서 다시 내일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